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200억 자산가 연봉 10억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연봉을 많이 받아? 라고 궁금하시죠? 네, 자산은 200억이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그죠? 자, 이분은 윤미애 이사님이라고 이 BMW 에서 7년을 근무하셨고 현재는 벤처를 파시는 벤처 딜러이십니다. 14년째 근무 중이시라고 하는데 이분이 좀 이슈가 되었던 게 무엇이든 물어보사리에 출연을 하셨대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도 좀 많이 출연을 하시죠, 그죠? 유튜브가 좀 더 또 이슈가 됐던 게 그 썸네일을 아마 이분의 IQ가 98이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가정 형편이 많이 힘들어져서 아빠가 재혼을 했는데 재혼하는 그 새엄마의 명수가 7명이다. 이런 자극적인 그런 문구 때문에 많이 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분의 그 자수성가한 스토리가 좀 더 궁금해서 많이들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200억 자산과 10억 연봉 이것도 되게 좀 궁금증을 자아내지만 이분의 그 성공 스토리 중에서 어떤 요인이 성공의 이 핵심이었나라는 거를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자수성가라고 하는데 사실 자수성가 당연히 맞는데 이분은 흙수저조차도 안 되는 그런 진짜 수저 자체가 없는 그런 수준으로 되게 어려웠던 시절을 이제 극복하고 지금은 이제 성공을 하신 거죠. 그죠? 연봉이 10억이라면 물론 이제 여러분 10억이라는 그걸 다 받는다는 게 아니라 세금을 반 이상 내야 되겠죠. 그죠? 이 소득 구간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현재 200억 자산가라는데 이 200억에는 현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이미 부동산으로서 자산을 획득한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재개발 아파트라든지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제는 뭐 건물까지도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하나 사서 또다시 아파트를 늘리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 또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른 유형의 이제 자산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것조차도 공부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분은 이제 공부를 하시고 재테크를 하신 것 같아요. 현재는 압구정 아파트에 거주를 한다니까 정말 성공을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 200억하고 10억이라는 이 연봉의 기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분의 정말 그 영업에 대해서 성공한 그 포인트는 무엇일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스토리는 여러분들 차를 정말 잘 파시는데 누적 판매가 이제 뭐 BMW라든지 그죠 벤처라든지 이게 2,300대 이게 이 이상 팔았다니 이거 정말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20대에 영업을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여러분 1년에 300대라면 1년이 365일인데 300대 이상이라면 하루에 한 대꼴 이상으로 또 판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매일 계약하는 수준인데 매일이라 하면 토요일 일요일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토요일 일요일마저도 고객이 부르면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계약하러 간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신보다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뛰는 그죠? 부르면 당연히 달려가는 이 당연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공의 기반이 됐던 그런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영업이라는 이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적용했기에 우리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영업은 그죠? 사실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이 영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마케팅 하는 이거 자체가 모든 것 차뿐만 아니라 팔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게 사면서 해결을 하는데 이 능력은 정말 필요한 능력이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잘 하는 게 결국은 실행인데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이 실행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이분이 되게 이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는 좀 집이 좀
이 생편이 안 좋아진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또 일을 뭐 크게 또 못하시면서 또 새엄마는 또 여러 명이 계시고 이런 식의 그 힘든 그 어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공장 같은 데서 일도 하고 그다음에 뭐 실업계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이런 식으로 뭐 일하고 공부를 병행하는 학비를 본인이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기부여는 결국 이분의 어린 시절의 그 결핍감으로 더 열심히 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 목표를 잡는 거는 우리가 목표를 크게 하라고 하지만 이분의 실천 그 목표 잡는 거는 이거였다고 해요. 20% 정도만 높게 설정을 한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다이어트를 한다라면 우리 다이어터의 내 몸무게에 한 1, 2kg만 내가 빼겠다. 이런 마인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내 몸무게에 1, 2kg 빼는 거는 쉽지만 여러분 내가 10kg를 당장 빼겠다. 이런 건 너무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냥 실패할 확률이 많겠죠. 또 포기할 확률도 많고 그죠? 그래서 목표를 잡을 때는 한 20% 정도 내가 요 정도만 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목표를 잡아야지 성공하기도 하고 또 성취를 느끼기 때문에 그 다음 또 목표를 또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뭔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제 빠르게 실행을 한다라는 건데 결국 이 공부하는 이런 또 그런 빠른 순발력을 발휘해서 부동산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재테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파트를 하나 사면 여러분 우리가 내 돈으로 다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출을 풀로 다 받아서 대출할 수 있는 금액까지 다 받아서 그 다음에는 이 대출을 열심히 갚는 거죠. 그죠? 뭐 돈이 생기는 대로 열심히 갚아서 이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하나도 없다라면 이제 그 다음 아파트 조금 더 나은 아파트로 더 다시 또 대출을 받아서 갈아타는 거죠. 그죠? 그럼 갈아타면은 이 갈아타는 이 아파트에 지금 파는 다시 내가 샀던 아파트에 대해서 좀 시세 차익이 있겠죠. 그죠? 그럼 그게 5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고 뭐 1억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자꾸 갈아타고 해서 계속해서 돈을 벌어서 빚을 갚는 이런 형태로 해서 자산을 정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부동산에도 투자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월급은 조금 더 영업을 잘하니까 월급이 또 올라가겠죠. 그죠? 거기에서 또 열심히 또 빚을 갚고 이렇게 해서 계속 자산을 늘려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만으로 아무리 월급이 많다 하더라도 월급만으로 100억, 200억의 자산을 우리가 이루기는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분은 앞서 말했듯이 건물도 사시고 우리가 주택이 많으면 또 그에 대한 세금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그죠? 그리고 뭐 재개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그렇게 부동산 쪽에서도 또 그런 수익을 창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벤처 딜러로 지금 이제 10억을 찍는 그런 영업을 하시는데 결국 제가 이 영업을 성공하는 이분만의 그런 원동력과 뭐 그 성공 포인트가 무엇인가라고 제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본인이 잘하는 일을 아는 거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아는 거죠. 결국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죠? 내가 직업으로 삼는 일, 내 업으로 삼는 일이 정말 이거는 나한테 맞는 일이야. 내가 좋아하는 일이야. 이런 경우하고 그냥 적당하게 월급 받자라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분의 성공 요인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같아. 자기의 일을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거. 자기의 일이 너무 재밌고 좋은 거죠. 너무 재밌으니까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고 더 잘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 내 일 자체를 사랑하니까 내 고객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전달이 되겠죠. 그 진심이 그죠? 상대방에게 이 영업을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배려가 당연히 느껴지겠죠. 그럼 우리가 차를 사더라도 내 차를 대하는 것, 나를 대하는 것처럼 차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한테 우리는 마음이 끌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영업을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의 그 밑바탕에는 이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 엄청 높은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물론 자식도 사랑해야 되고 가족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 1순위의 자기 자존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영업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고객 관리하는 부분을 제가 봤는데 이 부분 너무 좀 감동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고객 관리지만 사실 영업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일에도 이 정도의 메모하고 뭔가를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뭔가를 한다라면 성과는 반드시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객 관리 스케줄을 모든 고객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고객을 모든 본인의 고객으로 일단 등록이 되면 절대 이 고객은 놓치지 않겠다라는 평생 관리를 하겠다는 마인드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항을 다 메모를 합니다, 여러분. 차에 대해서도 메모를 하지만 이분의 그 외모적인 거라든지 이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분의 뭐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차를 언제 살 수 있다라든지 언제 살 수 있다라고 언지를 줬다라면 그거조차 메모를 다 해놓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언제쯤에 생각이 있다. 그럼 내년 그 언제쯤에 이분한테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떠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기억을 못하니까 당연히 메모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어떤 고객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지 리스트가 나오겠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본인 스케줄이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 관리를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데 관심을 안 가질 사람이 없죠. 그죠? 그래서 고객 관리하는데 또 차 관리를 한번 팔면 끝이 아니라 뭐 BMW라든지 여러분 이 벤처 같은 경우에 그죠? 이 무상 수리 기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간들을 놓치지 않게 꼼꼼하게 다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팔면 끝이 아니라 끝까지 관리를 해주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분이 너무 마음에 들겠죠. 그죠? 그럼 다음에 차를 사거나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고객 관리를 하는 거, 이건 좀 꼭 고객 관리가 아니더라도 인간 대 인간의 그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는 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에게 또 맞았던 게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하는데 월급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사실 좀 우리가 동기가 좀 상실이 되죠. 그죠? 열심히 더 하고 싶어도 딱 내 월급이 이만큼밖에 안 준다라면 좀 불만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금이 있으면 다 자기 노력한 만큼 다 보상을 해주죠. 그죠? 이것 자체가 이분의 또 스타일하고 되게 또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보면 느낀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자기 직업을 사랑하는 게 제일 핵심인 것 같고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다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외면에 뭐 외모에서 그죠? 이미 활기가 느껴지고 항상 긍정적인 거. 그리고 상대방을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고객들은 당연히 신뢰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분을 보면 그냥 기분이 좋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꼭 이렇게 벤처라는 딜러를 하지 않더라도 무엇이든 다 팔 수 있는 거죠. 이분은 그죠? 그런 자신감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을 할 때 이분의 마인드처럼 자기 일을 사랑하고 그만큼 즐기면서 한다라면 어떤 일이든 자기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결국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돈도 물론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 마인드가 이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하는 일을 지금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벤처 딜러라는 자수성가로 이렇게 성공하신 분의 제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물론 더 많은 얘기 있겠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 자기 일을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